2021년 새해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결핍된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은 곧고 든든하게 사람과 세상을 지탱시켜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정직하면 마음이 평온하고, 공직자가 정직하면 나라가 가지런해집니다. 이러한 곧고 든든함, 그것이 곧 힘인 것이지요. 국민 개인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더 나은 상태로 진보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나란히 살아가는 당신, 그리고 저 사람, 그들을 나만큼 존엄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하겠다 하는 의지도 자유에서 나옵니다. 낙담하고 절망할 만한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야 하겠다.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겠다 하고 생기를 뿜어내는 것도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생기 넘치면 국가도 생기가 가득하고, 국민이 창의적이면 국가도 창의가 충만하기 마련입니다. 국가는 국민만큼 훌륭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5,100만 전체 국민,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국가의 모습이라고 알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산과 마을과 주민들이 있고, 그 산 꼭대기에 사실은 하늘 중천에 커다랗게 거대한 군주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17세기 중반, 그 시대의 국가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의 국가 형태인 네이션 스테이트, 이러한 국가 형태는 아직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국민 주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네이션 스테이트, 그것이 나타나고 난 이후였고, 이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베스트팔렌 조약 그 이후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리바이어던으로부터 37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주권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의회 주권국, 국회의원 주권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서울 강동구 구민 또는 부산 시민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주권은 주민이 가지는 권리, 다시 말해서 주민권이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 아닌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주민을 보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그들에게 시정하라고 지적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전체 국민이다 하는 이러한 이념을 국민주권주의라고 합니다. 통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국민주권주의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자유로운 개인의 총합, 이것을 전체 국민으로 보는 그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국가의 주인은 세포들로 구성된 조직사회, 그 조직사회의 의지를 모은 것이다 하는 이념을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념을 특정 인물, 특정 정치 세력이 폐지할 수 있는가? 국정 지지율이 가령 90%면 그런 인기 있는 그런 공직자가, 정치인이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5,100만 우리들 전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전체 국민 그 자체이고, 그리고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5,100만을 구성할 뿐이지 나의 주장을, 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가의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5,100만은 결국 국가의 이념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념이 좋다, 나는 이런 체제가 좋다 하면서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 아니냐, 국민주권주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어리광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성년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법칙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별거 아닌 사물들도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물며 5,100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우리의 공존의 국가를 내가 혹은 우리 그룹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민주적인 것도 아니고 억울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뜻대로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은 국가 조직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조직의 형태, 이것을 국가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가 체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국가 이념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체제는 국가 이념과 혼연일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9차 개정 헌법은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1987년에 갑자기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948년 건국 헌법에서 72년 동안 성장, 발전해 온 것입니다. 헌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30년이 지나면 늙었다. 옛날 헌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시대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념과 체제입니다. 헌법은 성장하되 건국헌법의 이념과 체제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념과 체제를 바꾼다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바로 헌법의 뿌리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1948년 건국 헌법을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금지됩니다. 결국 하나의 국가가 건설된 이후에 그 국가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어느 시대, 어느 세력도 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을 고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을 지금에 와서 고친다 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헌법을 새로 만들려면 반드시 국가가 멸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서 새 헌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네이션 스테이트 그것이 나타난 이후에 헌법은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 과거처럼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지도 않고 왕조가 망함으로써 멸망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영생하게 되었다. 그것이 네이션 스테이트고 바로 그러한 강건한 국가의 주인이 전체 국민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헌법의 뿌리를 자르겠다고 덤벼드는 잎사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잎사귀인지는 아시겠죠? 헌법은 뿌리에서 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72년간 자라왔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 어느 누가 국가의 반기를 들어봤자 그것은 우리의 건국헌법이라는 뿌리와 대한민국 헌정사라는 그 몸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그게 아니라면 밖에서 날아온 기생식물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잎사귀가 나타났다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잎사귀가 어떻게 뿌리를 자르겠습니까? 뿌리 근처에 범접도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잎사귀를 세포에 비유하면 바로 그것이 암세포가 되겠죠. 우리가 암세포를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죠. 이런 암세포 잎사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잎사귀는 그 처리가 더 간단합니다. 그냥 툭 잡아떼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인 공무원이 국가체제를 바꾸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이념에 도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자기들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만 하면 헌법과 국가 체제에 반기를 드는 일이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고질병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려고 할 때 체제를 바꾸겠다 하면은 국가는 죽을지 살지 위험을 겪게 되죠. 발전이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후퇴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괴상한 세력이 대한민국의 이념과 국가체제를 바꾸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는 앞으로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또다시 암세포가 나타난 겁니다. 암세포 잎사귀가 설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반국가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를 바꾸는 일은 금지됩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 체제를 바꾸는 일, 예를 들어 국회나 정부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금지됩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세력을 과시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암세포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룰 수 없는 꿈, 대한민국 멸망을 꿈꾸고 대한민국 멸망이라는 꿈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악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단죄됩니다. 주권자인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이 나라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 우리 각자는 정직과 자유를 지킵시다. 대한민국 헌법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대한민국은 우리들 모두, 우리 전체 국민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여러분, 경찰 여러분, 여러분은 주권자인 국민의 공무원입니다. 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판사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통치기관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직과 자유를 지키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십시오.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것은 곧 5,100만 전체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주의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문재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였고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였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죄를 지었습니다. 매우 쉬운 원칙 하나를 이야기하죠. 지은 죄는 짓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없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 바로 이것이 간단한 그리고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이제 문재인 민주당에게는 벌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암세포인 줄 몰랐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문재인 민주당이 한다고 하는 개혁이 조국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개혁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57명은 오늘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황금의 다리를 건너오십시오. 민주당을 탈당하여 대한민국의 세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로 돌아오십시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십시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자르는데 동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게 대항할 의지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포기하겠습니다. 또한 왜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세 사람, 그 세 사람에게도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별다른 뜻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문재인 민주당의 실패가 부담스럽고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72명은 대한민국의 편으로 넘어올지 혹은 거기에 죄의 땅에 있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황금의 다리는 2021년 9월 30일까지 걸려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황금의 다리를 건너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